네. 네.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거는 울산인데 네. 울산이 71%죠. 매매 거래량은. 네. 자, 조금 더 높게 가서 71%고 전세 거래량이 더 좋아요. 그렇네요. 112.5%입니다. 네. 전세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울산을 봐야 되겠죠. 네. 자, 볼 때는 뭐부터 보냐? 첫 번째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다음에 향후에 공급량은 어떻느냐. 네네. 예, 이거는 측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변성이 많은 게 뭐냐면 수요예요.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를 보고 물량이 어떻는지 보고 그 다음 이제 수요가 어떻는지를 보면 그 시장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보고, 그 다음에 공급 보고, 수요 네, 보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네. 주의 깊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이제 울산의 가치를 보면 네. 이제 매매가는 살짝 빨간불 들어왔는데 아직은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빨간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죠. 네. 좀 전국적으로 약간은 숨통 좀 트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순환이 되도록. 근데 아까 우리가 전국을 하나 다 짚어봤잖아요. 네. 근데 작년 12월 대비, 그리고 올해 1, 2월 대비, 그러니까 대량으로 좀 많이 감소된 것은. 그렇죠. 하락폭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종합점수인데, 리치고에서 종합점수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지금 보통까지는 올라왔어요. 투자 점수는. 네네. 자, 이제 이게 낮았던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다. 예, 체킹.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매매 가격이 코로나 때 전국이 많이 올랐고, 울산도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 대비는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과거에 너무 많이 빠졌었고, 자, 그런데 전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사용 가치, 또 매매가는 실사용 가치 플러스 투자 가치 이렇게 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전세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대비는 이렇게 좀 빠졌지만 네. 사실 전세가가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게 높아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전세 대비 저평가는. 그래서 밑에 전세 가율을 보면 네. 전체를 찍어 볼게요. 네. 이제 울산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을 때는 한 77% 정도 되고요. 77%. 평균은 70%. 네. 가장 이제 조금 고평가 이럴 때는 66%. 그리고 68%.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이제 찍어보면 71%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도 좀 타 광역시에 대비 좀 높은 편 아닐까요?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전세 가율이 나오죠. 네. 지인이랑 부동산 지인이랑 리치고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전세 가율을 보면 70%로 해서 울산이 높네요. 예, 광주보다 높고 대전보다 높아요. 네네. 대전이 66%, 광주가 68%인데 울산이 70%예요. 제가 이 세 개 지역 비교했죠.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울산, 대전, 광주가 한 섹터예요. 서로 비교 대상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율도 높다. 네. 전세가 대비 저평가 지수도 여전히 지금 괜찮다. 좋음이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빠지다 보니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다. 그런데 전세가가 안정화되면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네. 10년 평균을 보면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네, 좋음이 뜨죠. 네. 근데 15년을 보면 유리가 뜹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도시를 딱 볼 때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10년을 보는 게 맞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도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한 15년 정도 보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6인데 지금 6.3. 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거의 평균에 다 와가네요. 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오면 네. 이제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는 요거 찍어보면 쉽게 말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 이자를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주택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지금 금리가 높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아지려면 금리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집값이 좀 저렴해지고 네. 또 금리도 좀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의 금리 안정화가 되면 구매력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가치를 보면 아직은 저평가가 아닌데 세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전세 대비 저평가는 저평가.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대비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저평가예요. 결론은. 근데 소득 대비를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고평가. 조금 더 고평가. 네, 이제 이게 탁 떨어졌다? 그러면 먼저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은 어디랑 비교해라? 대전, 광주랑 비교해라. 그래서 보면 이제 자 직방에 와서 평당가 시세를 보면요. 네. 광주가 평당 1,100만 원입니다. 네네. 대전이 평당 1,200만 원이에요. 네. 울산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세 개 중에 어디가 쌉니까? 울산이 제일 싸죠. 네. 울산을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만약에 부산, 대구, 인천이 있어요. 네. 여기가 중에서는 어디가 싸죠? 대구가 싸네요. 그러니까 대구를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라 이거는 아니고 네, 관심을 가져라.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다가 다른 반응이 오면 그때 네.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에 취하라.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인구 200만 이상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대구, 부산을 섹터권으로 놓고 비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는 대전, 광주, 울산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개 도시 중에서는 울산이 싸죠. 네. 그리고 이제 지인에 들어와서 대표구까지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빨간색이 뭐냐면 울산의 남구. 울산 남구. 네, 울산에서는 남구가 가장 비싸죠. 네. 대전에서도 서구, 유성구가 비싼데 네. 유성구가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성구를 넣고 여기 검은색 남구는 뭐냐면 광주의 남구예요. 근데 이 세 개를 보시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세를 보시면 자 검은색이 원래 밑에 있죠. 네. 이 세 개 도시 중에서는 사실은 광주가 에너지가 가장 좀 약합니다. 세 개 광역시 중에서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를 보면 검은색이 살짝 위에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광주가 저평가는 아닌 거예요. 이 세 개 도시 대비는. 네네. 예. 그리고 대전이랑 울산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네.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대전과 울산 중에 싼 곳이 저평가고 비싼 곳은 고평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본 거고 네. 이거를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 나와요. 빨간색이 울산 남구죠. 매매가가 3억 4천. 네. 유성구는 3억 8천. 네. 광주 남구는 3억 9천입니다. 광주가 제일 비싸네요. 광주가 제일 비싸요. 네, 그래서 광주가 저평가는 아닙니다. 네. 원래 과거에는 광주 남구가 밑에예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광주 남구가 위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설명 3개 드렸죠. 도시끼리 비교, 네. 소득 대비 지가, 임대료 대비 지가 이렇게 세 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울산은 이제 저평가가 2개는 됐다. 네. 예, 보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득 대비 지가만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면 매력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네.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언제 실행에 가냐?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 에너지가 높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공급량은 이제 뭐 여기 아실을 보기도 좋고 네. 부동산 지인을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아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공급 물량. 네. 자, 그래서 울산을 찍어야 되겠죠. 네. 울산을 보면 이제 자,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이래 보면 자, 23년도가 가장 많네요. 네. 적정 수요는 5,500세대인데 23년도는 8,700세대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요 빨간 선이 넘으면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조금 틀린 표현이다. 왜냐면 요 한 20년, 21년, 22년이 다 없다가 23년만 많아. 그럼 소화력이 엄청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는데 저녁을 많이 먹어. 저녁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을 굶었는데 네. 저녁을 또 굶을 예정이에요. 네. 그럼 점심을 많이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아침도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작게 나왔다 해서 다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야, 표현이 조금 이제 이야기 쉬우려고 억지로 갖다 붙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후로 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량이 그냥 한 해 많다고 해서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공급량이 많은 건 아니다. 네. 23년이 많지만 누적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전세가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공급량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전세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이제 둔화됐어요. 네,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급량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좀 붙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수요가 붙으려면 미분양을 일단 첫 번째 봅니다. 네. 미분양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을 이래 보니까 좀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옛날만큼 8,000세대 이상만큼은 아니지만 네.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한 4,000세대? 네. 4,000호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이게 왜 안 좋은지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금리가 너무 높고 네. 여전히 부동산 규제 네. 예,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풀리면 이제 쭉 울산은 요 배고픈 구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전으로 다 배고픈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울산이 에너지가 안 좋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광주, 대전보다도 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면 소화가 빨리 돼요. 근데 지금은 현재 신축 수요는 안 좋다. 네, 네. 그 다음에 구축의 수요를 보기 위해서는 매물량을 봐야 되는데 매물량도 지금 보면 여전히 조금 많이 쌓인 편이에요. 네. 예, 여전히 많이 쌓인 편인데 지금 이제 좀 감소하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면 좋은데 이게 거래량이 평균 1,300건이다. 이 거래량은 사실 이제 여기 리치고보다는 부동산 지인이 보기 좀 편하거든요. 네네네. 자,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울산의 전체고요. 그다음에 거래에서 거래량을 찍어주면 보이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거래량이 잘 보이죠. 네. 자, 여기 이 거래량이 당의 월 거래량이고요. 당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라고 나오죠. 네. 그다음에 월 평균 거래량은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지인 이거 개발하신 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톱날 같아요. 네. 이게 이사철에는 거래량이 많아요. 네. 원래 이사철에는 거래량이 많고 비수기 때는 거래량이 작아요. 많을 때가 3월 예, 이쯤이네요. 3월 많고 10월 많아요. 네. 3월, 10월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달 이사철이 돼서 거래량이 많으면 그걸 착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 월 대비 당의 월은 어떻느냐, 당의 년도 월은 어떻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거의 바닥권을 기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저번 달이네요. 네, 2월달, 3월달은 아직 안 나오죠. 그렇죠. 다 안 나오고 2월달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꼬리 말아 올렸다? 네. 살짝 나오죠. 거의 평균 대비는 올라온다. 네. 그래서 평균 대비 70%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종합 진단을 내어보면 네네. 지금 저평가 구간 이제 3개 중에 2개는 저평가에 왔고 1개는 아직 조금 덜 왔다. 네. 이제 이게 오면 확실히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직 안 온 게 소득 대비 집값. 집값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급량을 보면 23년이 많기는 하지만 그 전후가 더 적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으로의 반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근데 살짝 빨간불은 들어왔어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네. 높아지거나 금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안정화를 찾는다. 이러면 울산은 좀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은 좋은데 네. 수요 측면에서 조금 아직 멀었다. 살짝 약하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고수요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금방 말씀하신 금리라든지 네. 정부의 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세가 높아지든지 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응 신호가 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신호가 오면 울산을 바로 좀 살펴봐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울산을 살아가지고 네. 관심을 가져라. 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신호들이 온다 하면 이미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보면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까지 생각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매력 있죠. 네. 자, 그리고 울산의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 네. 지금 23년이 많은데 남구를 찍어보면 남구는 작아요. 남구가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네. 제일 비싸요. 근데 남구의 공급량이 작은데 만약에 분양권?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남구가 범인은 아니군요. 네. 그 다음 이제 좋은 입지가 중구거든요. 중구가 범인이에요. 중구가 범인이에요. 예. 근데 중구는 여기 울산을 더 크게 보면 남구 다음 비싼 데가 중구예요. 네네. 사실 여기 울산 강릉 여기도 사실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2급지입니다. 2급지. 1급지가 남구, 2급지가 중구거든요. 근데 중구에 물량이 많은 거고 전후가 작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중구의 분양권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뭔가 입주가 많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약간 악재일 수도 있으나 크게 길게 보면 그 지역의 호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북구.
북구바도 이제 많지는 않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울주군이 또 많아요. 예. 근데 울주군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네. 예. 울주군보다는 중구부터 먼저 반응이 오겠죠. 네. 그다음 동구. 동구도 동구도 많아요. 많네요. 예. 그래서 동구나 울주군이 울산에서는 조금 제일 이제 4, 5급지거든요. 5개 구군 중에서 네. 제일 싼 데가 지금 동구, 그다음 울주군이죠. 그래서 중구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소화가 금방 될 것 같고 더 먼저 오고 네. 울주군과 동구는 이제 중구가 해소되면서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동구가 북구보다 더 비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죽으면서 좀 이렇게 경기 악화가 오면서 많이 다운됐지만 그렇죠. 동구나 북구나 역시 울산에서 산업 분야라는 그렇죠. 그런 걸 또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를 많이 타겠네요. 네. 근데 울산 전체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곧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 시민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잘 버텼다? 네. 잘 견뎌왔고, 이제 점점 좋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예,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빨리 다가오고 있네요. 예. 저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울산에 좀 관심이 좀 가져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산 임장은 잡지는 않았는데, 네. 울산 임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